아들, 사과 먹어봐. 어? 또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안 보이시나? 야, 이거 다 큰 놈이 청소 좀 해라, 야. 내가 할게요. 에이, 자식이. 머리카락이 그대로네. 깔끔했던 아빠가 왜 이러시지? 잠깐, 아직도 눈치 못 채셨나요? 백내장 증상일 수 있습니다. 깔끔하던 엄마가 고춧가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완벽주의 아빠가 머리카락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눈치백단 자녀라면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백내장 조기 발견과 눈 건강 증진을 위한 눈치백단 캠페인. 건강한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연결합니다. 존슨앤존슨 서지컬 비전. 안녕하세요. 오늘 호스트를 맡은 존슨앤존슨 마케팅팀 이수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리고 6월은 미국에서 선정한 백내장 질환 인식의 달을 맞아 총 두 파트로 나누어서 J&J 임직원분들과 함께 백내장 클래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6월에는 백내장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백내장에 대해서 한 번쯤 가져보셨을 법한 의문점에 대해서 OX 퀴즈 형식으로 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 강란 브랜드 안과 대표 원장님이신 이성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오늘 존슨앤존슨 스튜디오 방문을 처음으로 해주셨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어떠실까요? 일단 스튜디오가 너무 지금 화려하고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게 제가 올 만한 자리인지 이게 아닙니다, 원장님.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도 좀 중간중간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좀 실수 있더라도 봐주시는 분들 모두 사회자분들도 잘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J&J 임직원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퀴즈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 백내장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백내장이 생기면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60대 이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백내장이 생기면 어떻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백내장이 진행된 눈은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백내장에 의한 변화는 대부분 이제 시력과 많이 연관성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사진으로 좀 통해 가지고 명화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명화는 그 모네의 1899년도 작품으로서 이제 수련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달이 예쁘게 이제 초록색과 이제 화려한 색깔로 하셨는데 이 모네가 이 작품을 400점 이상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모네가 애정을 갖고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시면 네, 1899년도였고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호러물 같기도 하고 사실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약간 좀 사진 자체가 완전 지금은 좀 달라 보이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가가 20년 뒤에 그린 동일인 화가인 모네가 그린 그림인데 믿기 어렵지만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붓터치도 많이 진해지고 색감도 완전 변하고 그러니까 20년 만에 과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화풍이 완전히 변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사진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네가 발병 전에 이렇게 왼쪽 그림을 그렸다가 이제 오른쪽 그림대로 이제 그릴 건데 이게 서서히 백내장이 생기면서 내가 제대로 풍경을 인지를 잘 못하면서 즐기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시력 자체가 변하고 내가 똑바로 선을 긋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거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이제 그 고우 아실 거예요. 인상파화가 역시. 이 고우 또한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그 인상파화가들이 백내장 때문에 좀 더 강한 인상파가 됐다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정도까지 내가 거칠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똑바로 선을 긋고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하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막상 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거칠고 심해져서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인상파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내장에서 시력 변화가 일단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백내장에서 이제 양쪽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대비감도, 밝기, 그리고 색상 변화가 느껴지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산에 이제 파란색 진한 우산이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네. 반면에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좀 달라질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약간 연보라도 네. 바뀌고, 색감 자체가 조금 어두침침해졌는데, 네. 낮아지고, 채도도 좀 변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백내장에 의한 증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백내장에 의한 대표적인 증상은 형태 변화랑 겹쳐 보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체가 그림이 아주 선명하고 내가 그 과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술인 것 같긴 한데 과일주처럼 보이긴 네, 합니다. 과일주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런 형태들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겹쳐 보이고 내가 뭔가 뿌해 보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물체를 보는데 이전과는 달리 겹쳐 보이고 형태가 변해 보인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게 백내장의 증상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또 이제 조금 감별해야 될 게 백내장은 그러니까 사시, 그러니까 눈이 벌어지거나 모아진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시도 역시 이렇게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큰 차이점이 사시는 양쪽 눈을 뜨고 볼 때만 이게 복시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데 반면에 백내장은 내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보더라도 그쪽에 백내장이 있다면 물체가 오른쪽 그림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백내장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백내장의 대표적인 것이 야외에 나갔을 때 이제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내가 눈이 너무 부시다. 그리고 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겠다. 선글라스 없이 내가 생활을 못한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백내장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백내장에 진행된 전과 후의 사물이 어떻게 보일지 알아보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확실히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백내장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조금 더 원장님 상세하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지금 핸드폰 카메라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눈의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정체. 백내장은 한마디로 이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부분에 이제 그 안구 모형이 있는데, 이 안구 모형에서 수정체가 있는 부분이 저기는 매우 하얗습니다. 그래서 빛이 잘 투과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오른쪽 그림같이 누리끼리하게 변하면 색감이 제대로 이제 빛들이 통과를 못하고 색감도 다르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 수정체 자체가 딱딱해지고 색깔이 변하는 걸 이제 백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럼 혹시 백내장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네. 백내장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혼탁의 위치에 따른 저희가 시력적 혼탁의 위치에 따라 백내장을 많이 분리하는데, 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정체에서 앞쪽에 생겼을 때는 이제 전극 백내장이라고 하고, 뒤쪽에 생겼을 때는 후극 백내장, 또 뭐 훈항이라는 구조 아래 이제 생겼을 때는 훈항하 백내장, 가운데 부분에 있을 때는 핵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는 또 뭐 피질 부위, 그러니까 콜텍스라는 이 피질 부위에 생겼을 때는 피질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뭐 세세한 부위들을 다 그러니까 명칭을 아실 필요는, 종류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실 거는 이 여러 가지 백내장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백내장의 종류에 따라서 백내장이 더 심하게 생기는 부위들이 다르고, 그것이 난시를 유발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 핵백내장이 생겼을 때는 아까 그 우산의 색깔이 변했듯이 그런 색감 같은 게 많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듣고 계신 모든 임직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OX 퀴즈로 저희가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이제 팩트를 저희가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백내장은 나이든 노인에게만 발생한다. 하나, 둘, 셋. 네, X입니다. 네, X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노인성 백내장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외상이 있거나
혹은 뭐 내가 관절 주사를 맞아서 스테로이드를 맞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백내장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토피에 의한 백내장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국내 60대 기준으로 10명 중에 한 8명이 생길 정도로 50에서 60대에서 백내장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게 40대도 1에서 20% 정도로 매우 낮지만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고, 또 40대에서 넘어가면서 50대로 가면서 급격하게 유병률이 상승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부터 높은 유병률을 가진 질병인 만큼 자녀분들이 왜 부모님의 시력 변화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백내장 발생은 성별에 구분이 없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보이듯이 이제 2010년 미국 자료인데 원인이 일단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백내장은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또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병률이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게 명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여성분들이 평균적으로는 더 많고,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 대부분 한 60%에서 70% 정도는 여성분들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한 40 정도. 그래서 유병률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으로서 백내장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병된다는 질환이라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서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백내장이 더 많이 발생한다. 하나, 둘, 셋. 네, 5로 답변 주셨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백내장 발생 위험이 한 4배 정도로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표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혈중 내 당 수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삼투압 스트레스도 증가하면서 이제 당뇨에 의한 당뇨 백내장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당뇨 백내장이 생겼다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당뇨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눈에서 뒤에 망막이란 부분, 그러니까 카메라로 치면 필름 부분에 여러 가지 피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삼출물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당뇨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같은 데서 검사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상에서는 제대로 발견이 안 돼가지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러니까 꼭 여기 직원분들 말고도 부모님들이 만약에 당뇨가 있으시다, 특히 2형 당뇨가 있으시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증상이 없고 괜찮다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내가 평생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 꼭 안과에서 백내장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 당뇨가 있으시다면 백내장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치매와 백내장에 관련된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백내장은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있다입니다. 네,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블루라이트랑 백내장이 좀 연관이 있는데,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백내장이 이제 색깔이 좀 변한다고, 이제 누리끼리하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자체가 이제 수정체가 누리끼리하게 변하게 되면 가시광선 중에서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청색광 쪽이 흡수가 돼가지고 제대로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청색광이 또 중요한 게 눈에 이제 망막 시신경 쪽을 자극해가지고 우리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계속 백내장이 심하면 시력도 당연히 떨어지시겠고, 또 이런 시자극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시자극이 계속 없다 보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시력이 없는 분들은 급격하게 컨디션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심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치매가 있으시거나 하면 더욱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백내장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보통 블루라이트라고 하면 유해한 빛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단해야 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오히려 블루라이트가 투과되지 않으면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군요. 네. 저희가 다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력이 백내장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백내장의 발생과 시력은 관계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관계가 있습니다. 네. 백내장이 생기다 보면 이제 내가 근시란 거는 보통 이제 가까이가 잘 보이는 거고, 그래서 안경이 필요한 거고, 원시는 멀리가 잘 보이고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환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백내장이 계속 생기다 보면 근시가 원시가 되기도 하고, 또 원시가 반대로 정시,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굴절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내 눈이 바뀌어서 시력이 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흡연자분들이 긴장하셔야 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흡연이 백내장의 발생을 앞당긴다. 하나, 둘, 셋. 네, 앞당깁니다. 네. 노라는 X라는 답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흡연자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내장은 흡연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장 빈도를 증가시키는 유명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추정되는 기전은 역시 당뇨와 마찬가지로 산화작용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증가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백내장의 위험도를 한 3배 정도 증가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흡연량에 따라서 위험도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하셔서 백내장의 위험성을 좀 줄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흡연에 이어서 저희는 이번에는 음주가 백내장에 주는 영향이 있는지 한번 예. 알아보겠습니다. 술은 백내장의 발생을 앞당긴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또 사실 X란 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고, 혹시 뭐 술 좋아하시나요? 저도 사실 네, 기대했습니다. 원장님. 네. 백내장은 안타깝게도 음주와 연관성이 흡연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연관성이 많습니다. 물론 백내장이 노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긴 거긴 하지만, 역시 음주를 함으로써 산화 스트레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백내장의 유병률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오전부터 너무 이렇게 직원분들께 술, 담배 다 하지 마셔라, 당뇨도 관리하셔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울한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2가지는 백내장을 위해서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직원분들이 연령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원장님께 조언을 듣고 앞으로 이제 조금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백내장은 노안과 관계가 있다, 없다인데요. 오늘 네. 저희가 노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OX 답변 주시면서 노안이 어떤 건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내장은 노안과 관계가 없다. 하나, 둘, 셋. 있다입니다. 네. 노안이란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정체 부분이 조절이 안 돼서 내가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이거나, 혹은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 쓴 채로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를 안 보이는 걸 노안이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이 원인은 이 수정체란 게 원래 일종의 다초점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지고 멀리 볼 때는 얇아져서 초점이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내가 멀리 가까이를 다 잘 보는 건데, 백내장이 생기면 점점 이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점점 이 두께가 변화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초점이 조절이 안 되면서 점점 다초점이던 내 눈이 단초점으로 변하면서 멀리만 혹은 가까이만 그렇게 보이게 되면서 결국 그래서 노안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증상에도 노안이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부모님께서 혹시 노안으로 시력 저하를 호소하신다면 좀 빠르게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선글라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글라스 착용이 백내장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O입니다. 자외선과 연관이 있는데, 선글라스가 보통 이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데, 일반적으로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 A, 자외선 B, 그래서 UVA, UVB가 있는데,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검은 동자, 각막 부분에서
다 막힙니다. 하지만 이 자외선 A는 이 수정체를 통과해가지고 망막 부위까지 전달되면서 수정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백내장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적절하게 껴주신다면 백내장의 진행을 좀 막으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게 백내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선글라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 백내장 수술 후에도 안경은 착용을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좀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데 O도 되고 X도 돼서 제가 그렇습니까? 가운데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내장 수술이 예전에는 단초점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단초점 수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멀리가 보이게 맞췄으면 가까이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돋보기를 끼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가까이를 잘 보게 만드셨으면 멀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역시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안경을 껴야 된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뭐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제 시너지 이제 그런 렌즈들도 있겠죠. 가까이, 중간거리, 멀리가 다 보이는 여러 초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난시까지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수술 후에 안경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O도 되고 X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내장에 대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봤는데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일종의 백내장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 관리가 잘 되시고, 좀 우울할 수도 있지만 술, 담배 줄이시고, 그리고 선글라스 쓰시고, 또 뭐 눈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해서 당 관리도 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그러면 아까도 스테로이드의 관절 주사 같은 거에 있어서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시면 이제 백내장의 발생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사실 너무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말씀드려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조금 의견이 뭐 이건 의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100세 시대,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면서 누구든지 결국 이 백내장을 한번 수술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술, 담배를 줄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는데 너무 예방법에 너무 내가 신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면 너무 좀 삶이 우울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과한 거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예방을 조금씩 하시면서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예방법을 여쭤봤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원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선에서는 예방을 하되 조금 더 이제 치력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안과 검진을 조금 자주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부모님의 건강 검진은 챙기지만 사실 안과 검진을 챙기시는 자녀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이제 시력 저하가 있다고 이제 인지가 되시면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지만 혹시 집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부모님과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백내장 자가 테스트. 그래서 뭐 돋보기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뭐 색깔 잘 구별이 안 고 노르스름하게 보인다. 뭐 한쪽 눈을 가리고 봤는데도 물체가 겹쳐 보인다. 또 어두운 곳에서 오히려 잘 보인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내장 있으면 밝은 데서 눈이 부시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한 5가지 정도 중에 3가지가 만약에 있으시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것 같이 나의 부모님이 자세히 관찰을 했을 때 저런 증상들이 있어 보이신다. 그러면 내가 뭐 백내장이 있겠어 그러면서 가시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유심히 잘 챙기셔가지고 안과 검진을 한번 보시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임직원분들 혹시 채팅창에 질문 올라오신 게 있으면 지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장님 정말 필요한 강의였는데 좋은 설명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6개월, 1년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흐릿함 증상을 느끼셨고, 얼마 전 백내장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치가 10이라고 들으셨다고 하시네요. 혹시 눈을 비비는 행위나 안구 건조증이 백내장 증상을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일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수치가 1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수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전달되는 과정 중에 아마 잘못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백내장은 갑자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릿해지셨다면 특히 백내장이 심하셨다는 건 오히려 평소에 이제 백내장이 그러니까 적응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미 백내장이 있는데 내가 아까 본인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다가 이제 진료를 한번 보시면서 백내장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더 증상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내장이 심하다까지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건 분명히 백내장이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네.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또 눈을 비비는 행위나 안구 건조증이 백내장의 증상을 앞당기지는 크게 뭐 직접적인 요인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눈을 너무 많이 비비면 그거에 마찰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백내장은 초기에 수술하는 게 좋은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수술하시면 사실 좀 힘들어요. 수술 자체가. 백내장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레이저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수술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씩 조직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수술하시면 사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 자체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고 리스크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사실 수천 명 수술해 드렸지만 수술을 하셨을 때 70대, 80대가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신경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 눈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머리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60대 분들이 보통 적응력이 제일 좋고, 그리고 70대, 그리고 80대로 갈수록 적응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심해지기 전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가까이 같은데 핸드폰을 안 보면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적당한 시기에 백내장이 있다면 수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각막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백내장 수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각막 상태가 너무 심하면 백내장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못한다기보다는 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문에서 창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렌즈를 갈아 끼더라도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백내장 수술은 아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각막 상태가 안 좋다면 가까이 멀리 중간거리까지 보는 다초점보다는 오히려 단초점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 수술이라고 꼭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초점을 수술하시면 가까이 중간거리 멀리로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눈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각막 상태가 좋지 않아서 힘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힘을 분산시키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다초점으로 수술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단초점으로 수술하시는 게 좋고, 백내장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는 보통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 후 건성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계속 건성한 치료를 진행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건성환이 어느 정도 좀 유발이 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거는 계속 건성환 치료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경험상으로 한 3개월에서 길면 한 6개월 정도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적응이 다 되십니다. 그리고 건성환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고 약물 또 IPL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좀 꾸준하게 내가 건성환 치료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주셨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라식이나 라섹 수술 받은 이력과 관계가 무관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은 일단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빗번짐이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라식 수술을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더 들고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된다면 역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눈이 백내장일 경우 다른 쪽도 백내장이 올 확률이 높을까요? 혹시 유전적으로 백내장이 세대에 걸쳐서 걸리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양쪽 눈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오히려 몸에 의해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 영향을 받는 거기.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눈 다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지. 한쪽 눈이 백내장이 생겼다고 왼쪽 눈도 반드시 생긴다. 그러라는 법은 없고 같이 생기는 거고, 유전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전병에 의한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듯이 누구나 다 이수정체가 나이가 들어서 뿌옇게 변한다. 백내장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최근 병원들마다 광고도 많이 하고 뉴스에 언급되는 내용들도 많다 보니 고민이 있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뉴스에 언급되는 내용들을 사실 그걸 제가 논쟁을 지금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강남권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을 텐데, 강남권 쪽이 경험은 제일 많으실 테고, 이제 의사마다 조금씩 권유하는 게 다릅니다. 또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데도 있고, 좀 더 보수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백내장이 없는데 있다고 수술을 하진 않기 때문에, 두세 군데 정도 정하셔가지고 각각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내가 백내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불편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어머니가 백내장 초기 단계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초기 단계의 경우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본인 눈으로 최대한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받으시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좀 의사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초기 단계에 받는 게 좋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적응. 그러니까 머리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너무 말기보다는 초기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중기 정도쯤에 수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응도 잘 되고 편하실 거고, 또 너무 백내장이 단단해지면, 아까 딱딱해지면 수술 자체가 좀 리스크도 올라가고 수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의사도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말기로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백내장을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한 번을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굳이 미뤄가면서 계속 버텨가면서 고생하면서 내가 안경 썼다가 돋보기 썼다가 계속 바꿔 끼는 것보다는, 저는 적당한 시기에 백내장이 정말 있다면, 없어서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있다면 수술 받으시고 편하게 생활하는 거,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빗대어서 노안에 의해서 백내장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라식이나 라섹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30대 직원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 노안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노안 30대 초반이시면 수술을 받으셔서, 왜냐하면 노안이 보통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오시는데, 내가 15년 정도 편하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안경 없는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라식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라식, 라섹 수술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노안이 빨리 온다는 단점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10년에서 15년 정도 편하게 생활을 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장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경을 벗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이제 벗고 싶어서 수술을 받은 건데, 그러면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막 나중에 조금이라도 백내장에 의해서 불편해질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안 하시는 불편함을 것. 감수하시고. 예. 네. 말씀 잘못드렸네요. 예, 불편함을 감시고라도 감수하시고라도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원장님. 근데 안경을 써도 애가 크게 안 불편하다. 그러면 안경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요. 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장인이다 보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백내장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말씀 중에 블루라이트가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노트북을 자주 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는 것이 오히려 인지 능력 하락을 일으키기도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거는 제 생각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주로 이제 치매가 이미 오셨던 분들 중에서 백내장이 있으면 그게 안 그래도 이제 치매에 의해서 자극이 적어지는데 이 시력의 시자극마저 없어지면 치매 유병률이 좀 더 진행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젊은 분들이 내가 컴퓨터를 볼 때 블루라이트 차단을 한다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거는 거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기회로 이제 임직원 분들도 부모님께 질문도 해보시고 조금 많이 고려하셔서 눈 건강을 챙기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존슨앤존슨 서지컬 비전에서는 눈치백단이라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 분들의 시력 저하에 조금 더 면밀하게 관심을 두시고 눈치료가 필요한 순간 또 명백한 단서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안과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너무 유익한 정보를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명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